한국은 조심해야 한다. 현재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한 강력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부장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 전화를 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며 경고했다고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갑자기 등장해 정의용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가 한국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며 중국의 거센 경고 가운데 뜻밖의 한국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떠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G7 회담 한국 잘 처신하라. 우선 현재 이러한 시점에 왜 왕이 부장이 등장했냐는 의문은 G7 회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이 10일에서 13일 열리는 G7 회담을 목전에 두고 긴급히 전화통화 회담을 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G7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무슨 연관관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한국은 G7 회원국들과 현 시국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 호주, EU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예전보다 훨씬 더 상승한 국격으로 전 세계의 정상들이 양자회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담은 지난 미국 회담이 취소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의 국가들이 여전히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현 세계의 큰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당장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 백신 공급부터 경기 회복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장국인 영국은 내년 말까지 세계가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G7 힘만으로는 해결이 부족하자 방역과 바이오 강국인 한국까지 러브콜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백신 외교를 적극 펼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한국이 그러한 중국 백신 패권을 저지시키려는 G7 회담에 왜 가냐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백신을 전 세계 모두를 접종시키자는 제안은 다시 한번 세계 패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연합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의 장에 한국이 가는 걸 견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서구를 대항해 빈틈을 노리면서 WHO에 시노팜 백신을 긴급하게 승인받았고 전 세계에 뿌릴 계획입니다. WHO는 중국말을 잘 듣는 것으로 보여 곧 시노백 백신을 비롯 중국 백신을 몇 개 더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백신은 서구연합이 훨씬 앞서며 생산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해 이들 국가가 내년까지 최소 10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구촌 성인의 인구의 80%에게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5억 회 분량을 화이자 백신으로 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을 위탁 생산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중국과의 견제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되는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으름장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한국은 제갈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중국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서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분위기와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을 하는 미국과 끈끈한 동맹의 우호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미국에 대한 강력 비판은 곧 한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경고 가운데 내심 한국이 등을 돌릴까 하지 않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데요. 왕이 부장은 또 다른 말을 하며 한국에 경고합니다.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심상치 않음을 느낀 중국.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미국과 단순한 동맹 혹은 군사적 협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초월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래를 지탱해주는 첨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에서 서로 보완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바로 이것이 중국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고 왕이 부장이 즉각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 AI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8일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약 280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차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즉 현재 미국에서는 대놓고 중국을 잡아 끌어내리려 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 와서 더 강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는 무역 협상으로 오랜 시간 양자 간 합의의 도출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다소 끌었던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 법안을 총망라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9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 크게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세금 우대 혜택을 퍼부어주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 상무부 장관, 각종 상하 의원이 한국에 그렇게 부드러울 수 없었던 모습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의 발표를 보면 결의가 느껴지는데요. 그는 미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의한 게 중국 제재 법안인 것입니다. 심지어 공화당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 발의에 대해서 이곳으로는 중국 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면서 훨씬 더 강력한 중국 제재 법안을 의회가 들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벼르고 있으며 그 주요 파트너 가운데 한국을 낙점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중국에 단기간 혹은 서서히라도 등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켜나가야지 남의 장단에 따라 끌려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적극 한국과 협력하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경계하는 간접 발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역설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코로나19 방역 체제와 한중 간 신속 입출국 시스템 패스트트랙을 지속해 역외 유입을 막고 필요한 인원의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 가속, 첨단 기술과 신산업의 협력 강화, 양국 간 차원 높은 융합 발전 등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왕이 부장은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북한 관련한 정세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이 관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에 대해 이번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러지 못하도록 사전 경고하는 차원과 반도체 등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에서 한국이 미국의 견제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사전 경고에 대해 이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견제가 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굿럭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양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과 소프트 파워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협박을 해봤자 오히려 한국의 탈중국이 가시화되며 중국은 곤란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G7 무대에 서며 예전과는 다른 강한 외교와 국력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